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계 증시와 코스피 어떻게 변했는지 차트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와 캔들 차트 주봉 사용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가 양원 오르도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되어 있어서 상승세인데 주가 캔들과 하늘색 후행 스팬을 보면 다소 고점을 느끼고 있어요. 아직 최고점을 돌파를 못했는데 그 바로 턱 밑 아래에서 쌍봉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주가 캔들 보면 쌍봉 만들었고 캔들이 전환선을 깼습니다. 전환선을 깨서 이게 전환선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 다만 최고점을 앞두고 수주부하는 거라면 뭐 바로 치고 나오겠지만 조금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RSI가 과열권에 있는데 조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주봉을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21선, 5일선 정배열 되어 있는데 5일선이 올라가는 와중에 캔들이 5일선 위로 붕 떴어요. 떠서 볼린저 밴드를 치받았는데 거기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MACD가 뭐 500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이격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저는 뭐 지금 장세가 팬데믹 장세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도 보면 올라오다가 조정이 좀 제법 나왔습니다. 볼린저 밴드에 부딪히면 10주선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우지수가 약간 주춤했습니다. 나스닥 볼게요. 거기에 반해서 나스닥은 아직 괜찮습니다. 나스닥은 물론 고점을 느끼고 있긴 한데 전환선을 깨진 않았어요. 나스닥 아직 상승세에 있고 봉우리 자체도 뭐 쌍봉을 만들었다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이 차이는 있겠죠. 다우지수랑 나스닥이랑 차이는 있을 텐데 캔들 차트 한번 주봉 볼게요. 나스닥 캔들 차트 주봉 보면 볼린저 밴드를 치받질 않았어요. 다만 캔들이 2주째 머물고 있긴 합니다. 5주선과 캔들이 이격이 있으면서 급하게 올라오긴 했거든요. MACD 자체가 급하게 올라와서 여기서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볼까요? 보면 볼린저 밴드가 치받을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스닥은 그렇게 되질 않아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팬데믹 장세에서 아까 보면 다우지수는 올라온 도중에 오버슈팅해서 떨어지고 10주선 한번 조정받고 또 한 번 또 오버슈팅해서 지지받고 이랬는데 나스닥은 그렇지 않았네요. 나스닥은 그냥 5주선 따라서 계속 올라오면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주춤하더라도 나스닥은 조금 그런 식으로 오버슈팅 안 하고 꾸준히 올라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직은 약간 갈리고 있네요. 다우랑 나스닥이랑. S&P 500입니다. S&P 500도 최고점을 돌파했어요. 나스닥도 돌파했고, 약간의 다우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쌍봉을 만들었는데, RSI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아직 내려오고 있지 않고, 과매수권에서. 캔들 차트 주봉을 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MACD가 쭉쭉 올라오는 건 맞고, 다만, S&P 500도 볼린저 밴드를 치받지는 않았어요. 치받지는 않았고, 다행히. 치받으면 이게 과열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떨어지게 됩니다. 볼린저 밴드가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S&P 500도 아직은 문제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욕 지수 볼게요. 뉴욕이 다우 지수랑 비슷하겠죠. 전통주 위주니까. 뉴욕 지수 보니까 뉴욕 지수는 그래도 최고점 돌파했고 쌍봉 모양으로 전환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RSI 과매수권에서 살짝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약간의 쌍봉을 만든 모양이 다우랑 비슷합니다. 주봉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이 결국 다우랑 비슷하게 음봉이 터졌네요. 음봉이 터져가지고 좀 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나스닥이 강합니다. 다우나 이런 뉴욕은 좀 약해요. 뭐 이게 같이 쭉쭉 올라가면 나스닥이 1등이 아니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약간 갈림길에 있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나스닥과 전통주는 갈림길에 있다. 아무래도 나스닥이 위에 있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금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섹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누가 말해도 상승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RSI 계속 과매수권에서 진행되고 있고 아직 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필반 지수는. 필반 지수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박스권 지난해 행보했던 박스권 상단은 돌파해놨어요. 돌파해놨고 볼린저 밴드 위로 밀어붙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안 나온다면 쭉쭉 밀고 올라갈 것 같아요. 결국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RSI, MACD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상승 마디가 길긴 한데 아직은 이렇다 할 조정의 기운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볼까요? 팬데믹 때도 보면 나스닥과 거의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6개월 상승했는데 지금은 한 3개월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9월까지는 상승이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다우 빼고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중국 상해 종합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이 3,441 드디어 매수 타점 돌파해서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또 고점도 돌파했어요. 그래서 상해 종합은 박스권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윗방향으로 탈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의 초반이 아닌가 싶고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완전히 중앙에 매수 타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여기 긴 게 있는데 여기는 차지하더라도 거기는 너무 높으니까 이 정도 여기도 돌파해서 살짝 밀리긴 했네요. 3,509가 저는 좀 마지막 저항대라고 보이는데 여기는 저항대라고 볼 수도 없겠죠. 물론 여기 돌파해야 된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거기서 밀렸는데 어쨌든 5주선이 빳빳하게 서 있고 캔들이 그 위에 적산병 나왔습니다. 주봉상. 그래서 중국 증시도 상승으로 간다. 결국 한국하고 중국하고 같이 가는 거네요. 결국 한국이 앞장서고 중국이 따라오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ACD도 보면 MACD도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냈어요.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중국 증시도 본격적인 상승장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홍콩 항생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홍콩 항생은 아직은 최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긴 하죠. 약간의 박스권 모양을 하고 있는데 상해가 올라가는데 홍콩이 못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지금은 에너지를 응축하는 상승 삼각형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일치하는 상승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삼각형을 만들고 나서 수렴을 시키고 이제 상승을 하겠죠.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은 홍콩 증시 보면 3번 상승해서 저는 여기서 조금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3번 상승하고 지금 고점 돌파하러 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5주선이 약간 느려지면서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죠. MACD가 횡보하면서 결국은 아직 중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 돌파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홍콩은 아직은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긴 합니다. 일본 니케이입니다. 일본 니케이도 사실 별로 힘을 못 내고 있긴 해요. 이게 박스권을 돌파했는지 불분명한데 박스권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작년에 행보했던 박스권 근처에 있고 나스닥은 가는 데 비해서 일본 증시는 뭔가 힘에 붙이는 듯한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올라가려면 일본, 대만은 좀 못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자금이 한정적이니까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했어요. 미국 나스닥은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필반 지수랑 같이 움직였었는데 작년에 행보하면서 근데 지금 필반 지수 올라가고 있지만 같이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증시가 확실히 힘이 딸린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증시는 아직 박스권 돌파를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락세는 아닌데 상승 시도는 할 텐데 박스권 돌파를 못하고 있다. MACD는 골든크로스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을 볼게요. 대만 증시도 사실 박스권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대만 증시가 일본보다 더 약해요. 일본은 박스권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얘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MACD 뭐 이제 과열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한데 뭐 이렇게 늦게 올라오다가 나중에 뭐 말반에 합류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저점은 높아지고 있어요.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금을 여러 개를 구워놨는데 이거 너무 헷갈리니까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한번. 작년에 나- 작년에 행보한 박스권이 이렇게 됩니다. 대만 증시는 최고점 사이까지 박스권 했네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박스권 사이, 박스권, 다시 한번 박스권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아니고, 어떻게 그래도 마찬가지네요. 박스권 안에 들어와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데 힘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하락세는 아니고, 어쨌든 느릿느릿 박스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니까 홍콩 증시랑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고점 돌파는 못하고 있습니다. MACD는 골든크로스고, 일본 증시, 대만 증시, 뭐, 하락은 안 하고 있지만, 어기적대면서 이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드디어 폭발을 했네요. 베트남이 1300 돌파하면서 상승할 거다 했는데, 베트남 증시가 폭발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폭발이죠. 베트남 증시가 한국 증시보다 더 강한 것 같네요. 보니까 뭐 1300 돌파해서 뭐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질주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한번 베트남 증시 볼까요? 이 베트남도 한국 증시랑 비슷한 것 같네요. 지금 1536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랑 비슷한 위치. 코스피가 약하면 베트남 증시 해야 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죠. 코스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베트남 증시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행이죠. 코스피가 또 옛날처럼 박스권이면 그냥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이런 데까지 기웃거려야 되는데 베트남 증시가 부럽지 않습니다. 인도 센섹입니다. 인도 센섹은 상승세로 변한 듯 했는데 힘이 딸리네요. RSI가 과매수권에서 내려왔어요. 힘이 딸리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게 확실히 조금 미국 증시 빼고는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인도도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증시거든요. 반면에 중국, 베트남 이게 눌려있는 주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눌려있는 놈이 치고 올라가고 올라왔던 놈들은 좀 찌그러진다기보다 못 올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인도도 보면 고점을 앞두고 살짝 횡보를 하고 있어요. 5주선이 또 깨졌는데 MACD 누웠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다시 20주선 보러 갈 수 있거든요. 상승세로 전환은 됐지만 조금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 대만, 인도 뭐 이런 애들은 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약간 찌그러지는 모습. 브라질 볼게요. 브라질이 보면 이게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나 했더니 다시 음봉을 맞으면서 찌그러들고 있어요. 이 저점 이탈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브라질 증시가 거의 왕년의 코스피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증시 거의 박스권인데 13만 7,600에서 박스권인데 저는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음봉을 쳐맞았네요. 음봉 쳐맞아가지고 이거 뭐 10주선도 깨졌으니까 이 박스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MACD가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척하다 꼬꾸라졌거든요. 이거는 휩쓰어 상승이니까 이거 후폭풍이 엄청나겠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초미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박스피에서 투자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호주입니다. 호주는 고점 돌파를 앞두고 이거 추천거리고 있네요. 이게 매물 소화 과정일 수도 있겠죠. RSI는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돌파를 못하고 있네요. 이게 유럽 증시가 다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주식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고점까지 올라와서 5주선이 휘면서 계속 위를 때리면서 결국은 돌파를 하겠죠. 할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애를 태우고 있는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니까 이거 하락세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영국 증시는 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이렇게 하다가 고점을 돌파하는 모양이네요. 고점 돌파해서 밀렸는데 고점을 돌파한 겁니다. 영국 증시 고점 돌파했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일단 5주선이 누워있다가 일단 주봉을 세웠습니다. 주봉을 세워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올라가는 모양새가 되네요. 그러면 호주도 그렇게 따라갈 것 같은데 독일이 1등인데 독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독일도 최고점을 돌파했네요. 약간 최고점 돌파한 뒤에 밀리긴 했는데 전환선을 깨지 않는다면 상승장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RSI 좀 과열권에서 내려왔는데 한번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MACD는 떨어지고 있어요. 다이버전스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5주선 밑으로 안 내려가면 괜찮은데 5주선 밑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5주선 밑으로 안 내려오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10주선까지 조정받았다가 5주선 위로 캔들을 간신히 세워놨는데 꼬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말할 수는 없고 이거를 만약에 들고 있다면 5주선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아직은 일단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 다 비슷한 모양 유로스톡 50도 올라갔다가 고점 돌파하는 척 하다가 좀 밀리는 모습. 그 와중에 영국만 조금 돌파한 모습이고 영국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돌파했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 이런 게 속임수라면 좀 큰일이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5주선이 약간 밑으로 향하면서 올라오려고 애를 썼는데 20주선이 밑으로 가고 있거든요. 계속 박스권에서 밀리는 모습,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제일 약한데 모양은 다 똑같네요. 유럽이 위치는 주가의 위치는 달라도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돌파 시도하고 살짝 눌리는 모습인데 다음 주에 이걸 눌렸다가 바로 치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쏟아질 건지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일단은 5주선 위로 캔들을 세워놨습니다.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고점에서 밀렸지만 일단 기대를 해봐야죠. 프랑스는 아직 고점 돌파도 못하고 상당히 유럽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 증시는 돌파 시도하다가 약간 밀리는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약간 정리가 되네요.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종합은 상승세입니다. 코스피는 상승세인데 두 번 상승했거든요. 두 번 상승하고 세 번째 상승인데 그렇게 보면 베트남은 상승 초기라서 베트남 증시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 어쨌든 코스피도 아직까지는 멀쩡합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이번 주에도 세계 1등은 아니더라도 2등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이 1등이 아닌가 싶은데 계산 안 해봤지만 이번 주에도 양봉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세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미국 증시는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치고 나가고 있고 근데 상승 속도가 빠른 건 아니지만 치고 나가고 있고 1등답게 필반 지수를 필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 증시를 따라다녔던 일본, 대만은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인도까지 주춤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눌렸던 중국이 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홍콩도 아마 그렇게 치고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베트남이 인상적입니다. 베트남이 양봉을 엄청 세워서 베트남 증시가 이번 주에는 세계 1등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베트남 증시.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고점 근처에서 일단은 한번 올라가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용을 쓰고 있고 주봉 하나 세우는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하락세에 있는 종목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그리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가 세냐 아니면 베트남이 세냐인데 베트남이 상당히 센 모습이고 그 다음에 중국도 치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앞으로는 한국, 중국, 베트남 뭐 이런 증시가 세지 않을까 싶어요. 뭐 미장은 영원하겠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걸로 마칠게요.